매우 중요한 공청회인데 초반에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잠깐 이석했다가 다시 와서 좀 미안합니다. 이 법의 기대 효과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98.9%가 해외 의존도인데 그 중에서 특정 국가라고 하면 크게 뭐 미국하고 중국 또는 중국하고 그 외 우리 유사 입장국 두 개로 나눠서 대별을 하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어느 분이나 말씀 좀 해주시죠, 교수님.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서 뭐 네. 비교를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거의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겁니다. 중국 거 98.9%에서 중국 거 빼면 대부분 미국 거잖아요, 그죠? 예, 중국 거는 생각보다 방산 쪽에서 많이 안 쓰시는 거, 예. 예, 거의 안 쓰신다고 보시면. 예, 그러면은 한미 간의 이런 그 방산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자체적으로 수급하면 제일 이상적인데 지금 이 반도체 특히 국방 반도체와 뭐 이번에 전쟁에서도 봤지만은 이 기술 진보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것이 실제 무기로 적용하는 건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체 역량을 차분하게 잘 키워서 하는 것도 좋은데 미국하고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아니면 지분 출자라든지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빨리 이 캐치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잡기의 전략은 채택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면 그걸 지금 하고 계신가요? 하나 시스템이나 LIG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해서 구체적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내로 뭐 98.9%를 뭐 의존도를 60%로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질화, 칼륨 등 화학 반도체 정도는 확실하게 국내 자립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특별법을 하면은 없으면은 뭐 10년 걸리는데 이 특별법을 하면 5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리는 것을 더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라도 해서 뭐 DS 전자를 도와줘야 된다든지 아예 지분에 뭐 아니 그 한국 GM 부평 공장이 있는데 이런데도 17.8%를 KDB 산업은행이 그냥 지분 출자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잘 되면은 이제 돌려받는 조건부 출자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예 지분 출자를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실질적인 계획 하에서 이게 진행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그냥 국방 반도체 사업을 하는 몇 군데 핵심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이 사업을 잘하도록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앞으로 이 국방 산업 특히 반도체가 연결된 첨단 무기 개발 분야에서 이 국방 반도체가 얼만큼 중요하니까 적어도 몇 년도까지 어느 분야 지락 칼륨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분야까지는 확실하게 따라 붙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든지 아예 이거는 그냥 외주 주고 사와서 우리가 하자든지 중국이 아니면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평가를 하고 분야별로 그러고 나서 이 법에 따라서 도움을 받으면은 몇 퍼센트 자립도가 되고 어느 분야 핵심적으로 5년이면 5년, 3년, 3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더 집중적으로 키울 거냐 하는 그런 그 그림 청사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청에서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RF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다 나와 계시지만은 상당히 팹도 그렇고 저희가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하고요, 물량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력이나 그런 걸 맺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걸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RF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산화를 최대한 해서 그리고 얻을 게 많습니다. RF 그쪽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세서나 다른 전원 같은 어떤 분야는 또 민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입시키는 쪽에 또 집중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보완 이게 뇌가 되는 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런 데는 거기대로 전략을 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해당 법안이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민간의 실력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또 기존에 하던 업체들도 잘 혜택을 봐서 좀 더 파이팅할 수 있는 예. 그런 법안이다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 임병욱 대표이사께서 보시기에
사실 이게 기회이면서 불안불안하고 겁나는 것도 있죠.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실제 큰 돈은 LIG나 하나로 다 가버리고 우리한테 조금 오고 그래서 LIG하고 하나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만 공동 참여해가지고 기술 다 뺏기고 이런 두려움도 있죠. 없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선은 아니 항상 제가 속에 또 챌린지 도전도 예.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연구소도 다녀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중소기업 창업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곳에 다 이제 어떤 상황들을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잘 적용이 되고 어떤 생태계가 잘 활성화만 된다면은 저희는 그런 걱정보다는 어떤 빠르게 국방반도체를 국산화하는데 초점을 갖고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9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방사청에서도 이 법안이 되면은 좀 제대로 관리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체계 되게 대충 하고 본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특별법까지 돼 있으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좀 제대로 이끌어 가지고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에 어떤 기술 장벽을 넘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방 반도체 핵심 분야는 적어도 이거는 우리가 책임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 있어요? 예, 방사청 기술국장입니다. 그동안 이제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이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진흥하는 법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많은 것들 사실 법에 담기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제 매년 시행 계획 등을 좀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법과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저희가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이름이 들어간 과를 이제 올해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는 이제 법이 통과되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충실히 뒷받침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법인데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분야로 해서 다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관리할 자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반도체가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함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우려는 크게 그만한 분야는 좀 당분간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시간 제가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